대한민국 2018년 12월 26일 18시 32분 본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기일기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과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힐링입니다. 금전적인 대가 없이 우리들의 소중한 감정들이 포함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감정을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공유하며 힐링하는 채널 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동생, 형아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하나뿐인 동생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생과 저는 듬직한 한 농부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닮아 덩치가 크고 남자다웠죠. 반면에 저는 왜소했습니다. 그 때문에 친척 어르신들이나 동네 어르신분들이 항상 저를 동생과 비교하며 놀리셨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놀리는 어른들보다는 그저 동생이 미웠습니다. 정작 동생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죠. 저는 그런 동생 모습이 착한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동생에게 타일렀습니다. 네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세연이는 네 형님이다. 말 잘 듣고 덤비지 말아라. 동생은 대꾸 없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쌤통이다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가는 길이나 동네 아이들과 놀 때 이유 없이 동생을 때리며 괴롭혔습니다. 집에서는 몰래 꼬집거나 약올렸죠. 동생은 저에게 맞을 때 표정 변화가 없었는데 꼬집을 때는 아파하는 표정을 보여서 많이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못된 형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부터는 동생을 정말 더 많이 미워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교복 동생이 물려준 거냐 라며 놀리셨습니다. 아마 같은 국민학생일 때보다는 중학생이 되고 나니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여름방학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미안해서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스스로가 너무 밉고 동생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목욕도 같이 했고요. 그 여름방학 때 자는 동생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더워서 잠도 잘 안 오는데 동생은 잠을 잘 들더라고요. 그것도 참 얄미웠고 동생 숨소리가 커서 더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는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잘 자는 동생 발등을 팽이줄로 때리거나 베개를 빼버려서 머리를 땅에 박게 한다던가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동생이 잘 자는 만큼 계속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잠시 깨더라고요. 그럼 자는 척 기다렸다가 잠들면 또 때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동생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마 보름 넘게 자는 동생을 괴롭혔을 때였던가 더워서 방문을 항상 열고 잤는데 거실에서 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칠 때 그 순간이 생생하네요. 어머니에게 동생을 괴롭히는 것을 들키고 나서 일단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시더군요. 어두워서 어머니가 못 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들킨 것에 대해 분했죠. 그 뒤로는 잘 때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들로 괴롭혔습니다. 동생은 덩치와는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 사내답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론 말이죠. 동생은 물건을 이것저것 서랍에 모으기를 좋아했고 일기를 꼬박꼬박 잘 썼습니다. 저는 동생이 보관하는 아끼는 물건들을 몰래 빼내어
마당으로 던지거나 창문 밖 풀이 자란 곳에 찾을 수 없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훔쳐 찢어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찢은 일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미안해 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마음에 찢었던 다른 조각을 찾아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처음 동생 일기를 봤습니다. 일기를 훔쳐보는 것보다는 찢어 버리기만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일기에는 동생이 저보다 덩치가 커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기를 봐도 저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뭘 먹었는지, 어땠는지 적혀 있었지 제가 괴롭힌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기에서도 착한 척을 하나 싶어서 화를 내며 마저 다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동생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아마 그 일기장이 어머니가 사준 예쁜 거였나 봅니다. 그날 동생은 전처럼 잠을 잘 들지 못했고 훌쩍거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좀 불편해서 시치미를 떼려고 괜히 일기를 어디 잘못 두어서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걱정해준 척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다시 동생에게 일기장을 주셨고 동생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동생은 진짜 바보인지 똑같은 서랍에 일기를 보관해 두더군요. 어느 날 친척들이 놀러와서 다 같이 내과에 갔었습니다. 저는 어른들 놀림도 싫고 수영도 못하고 해서 놀림 조금 받더라도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번 일기장에는 제가 괴롭혔던 내용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닌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어른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왜 형과 나를 갈라놓게 하는지 밉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찢어서 버렸던 일기들을 기억해서 기록해 놓으려는 노력도 보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멍하니 일기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제가 동생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생의 행동들을 항상 가식으로만 생각하고 미워했는데 그날 그 일기를 읽고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동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어색했지만 동생은 아무렇지 않듯 오히려 좋아하며 같이 잘 놀더군요. 제가 3살 형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은 어려서부터 어른스럽고 오히려 형 같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같이 밥을 먹거나 통화를 할 때 뜬금없이 저는 동생에게 사과를 합니다. 동생은 그때마다 기억 하나도 안 난다며 그때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합니다. 동생은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저는 동생부터 떠오릅니다. 동생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형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고 동생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한 게 항상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악마 같네요. 동생에게 지금 미안해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더 악마처럼 과거를 떠올리고 반성하곤 합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고 곧 아이 아빠가 됩니다. 옛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때 잘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동생의 태어날 아이는 좋은 아빠를 만나 행복할 겁니다. 동생아,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개선해 나가며 꾸준히 진득하게 하고자 합니다. 1000번째 이야기를 읽는 그때까지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재미나 감동, 교훈 등을 주는 이야기여야지만 된다 라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고자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제 메일로 본인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글로 또는 사진으로 보내주신다면 감사히 읽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감정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 읽기